안녕하세요. 라라의 행복 책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반복해서 하시나요? 보통 마음속의 바람이나 풀리지 않은 감정을 말로 표현하게 되지요. 반복되는 생각과 말은 행동이 되어 경험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운명을 바꾸는 열쇠는 말이라고 합니다. 많은 끌어당김의 책과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제일 강조합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일본의 대부호 사이토 히토리 씨도 긍정적인 말을 강조합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긍정 화관을 통해 5천만 독자의 삶을 바꾼 루이스 헤이의 긍정 화관입니다. 지은이는 루이스 헤이와 셰릴 리처드슨, 옮긴이는 최린, 펴낸 곳은 센시오. 루이스 헤이는 가난과 가정폭력, 성폭행 등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성인이 되어 결혼하고 안정적인 가정주부로서의 생활을 하는 듯 했으나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습니다. 내가 잘 될 리가 없지 라며 비관하던 저자는 종교단체의 심리 상담사가 되고 치유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치유하며 왕성히 활동하던 중 자신이 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자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방법으로 자신의 암을 완치시킵니다. 루이스 헤이는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며 모든 것은 완벽한 때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 후 마음속에 늘 존재했던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 답하듯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그녀는 베스트셀러 작가, 헤이하우스 설립자, 치유자, 상담자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내적 성장과 치유를 돕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내 삶이 바뀐 건 루이스 헤이 책이 처음이다 라는 서평이 제일 많은 이유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 책은 총 7장에 걸쳐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기며 나이듦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천천히 분명하게 긍정의 시간을 향해 걸어가기. 2장 우리는 모두 최고의 삶을 만드는 위대한 창조자. 3장 아침 시간 10분의 긍정 화관이 어떤 하루를 살게 될지 결정한다. 4장 일상의 모든 순간에 긍정 화관을 활용하라. 5장 부정적인 습관은 고칠 게 아니라 지금 끝내야 하는 것. 6장 나이 듦의 과정과 행복하게 동행하려면. 7장 집으로 가는 길, 죽음을 받아들이기. 오늘 함께할 부분은 4장 일상의 모든 순간에 긍정 화관을 활용하라 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긍정 화관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 화관을 활용하셔서 삶의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편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무조건 여러분 편입니다. 그럼 함께 루이스 헤이의 긍정 화관의 책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사랑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긍정 화관을 활용하라. 사랑을 목소리로 내어 말하면 훨씬 더 큰 힘이 생깁니다. 우린 하루 동안 자신에게 습관적으로 하는 말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해요. 자신이 하는 말을 경청하는 걸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3번 이상 했다는 걸 알아챈다면 아마 실제로는 훨씬 더 자주 말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젠장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하루 일과를 알면 그 삶을 알게 되지요. 우선 어떻게 집을 나서는지 관심을 가져봅시다. 외출을 하러 문을 열면서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나요? 문을 닫을 때는 무슨 말을 하죠? 계단을 내려가거나 차에 타면서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해요? 당신은 흥분과 열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나요? 아니면 걱정과 스트레스로 시작하나요? 집을 나서는 그 시간은 하루를 계획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기에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하루를 그저 운에 맡길 수는 없지요. 우선 당신은 자동차의 친구가 되어야 해요. 차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보세요. 전 종종 안녕 잘 지냈지? 다시 만나서 반갑네. 사무실까지 즐거운 드라이브를 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차에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어요. 전 그랬거든요. 저는 집을 나설 때 나는 운이 좋은 운전자들로 둘러싸여 있어 라고 말해요. 그리고 제 주변의 모든 차량을 향해 사랑을 보내고 있는지 확인하죠. 전 길 위의 모든 곳에 사랑이 있다고 느끼고 싶어요. 편안하게 운전할 거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될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부드럽게 빨리 달릴 수 있을 거예요. 차 안에 있는 게 편안해요. 사무실까지 멋진 드라이브가 될 거라고 믿어요. 사랑으로 내 차를 축복합니다. 길 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하루 종일 좋은 생각으로 마음이 흘러 넘칠 수 있는 기회는 아주 많아요. 아주 간단할 수 있어요. 하루 동안 웃으며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보세요. 난 내 삶을 사랑해요. 난 오늘을 사랑해요. 삶은 나를 사랑해요. 빛나는 태양을 사랑해요. 가슴 속에 사랑을 느끼는 건 멋진 일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를 기쁘게 해요. 이 모든 생각이 당신의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줄 거예요. 부엌에서 일할 때, 저는 요리할 때 스토브가 잘 작동하면 감사 인사를 건네요. 주방에서 일할 때 주방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기세척기, 블렌더, 차 끓이는 주전자, 냉장고 등 주방에서 당신을 도와주는 모든 것에 고마워하고 긍정의 화관을 건네세요. 식사를 할 때, 사람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도 긍정적인 말이 필요합니다. 이 근사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난 사랑으로 이 음식을 축복할 거예요. 난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고르는 걸 좋아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이 음식을 즐기고 있어요. 식사 시간은 웃음소리로 가득해요. 웃으면 소화가 잘 돼요. 건강한 음식을 준비하는 건 기쁨이지요. 내 몸은 매 끼마다 내가 완벽한 음식을 선택하는 방법을 좋아해요. 가족을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다니 난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 모두 우리 앞에 다가올 날을 대비해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모든 음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큰 기쁨과 사랑을 모아요. 식사 시간은 행복해요. 아이들이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걸 좋아해요. 음식을 한 입씩 먹을 때마다 내 몸은 치유되고 건강해져요. 세탁을 하는 동안 이 책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긍정의 말을 3-4개 골라서 세탁기와 건조기에 붙이고 빨래하는 동안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하세요.
하루를 보내며 30초 동안 어깨에 긴장을 풀고 눈을 감으세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4까지 숫자를 셉니다. 숨을 참으며 2를 세고 그리고 입으로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4까지 셉니다. 눈을 뜨고 누군가에게 사랑이 가득한 생각을 보내면서 끝마칩니다. 덧붙여서 하루 종일 자신에게 2가지 질문을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순간에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해야 즐거울까? 컴퓨터를 할 때 당신은 무언가 새로운 걸 배우거나 당신 삶의 특별한 부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긍정의 말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몇 년 전에 저는 어떻게 방향을 바꾸어도 잘 될 거야. 그리고 내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야. 와 같은 긍정의 말을 크게 써서 붙였어요. 전 시각적인 걸 즐기는 사람이라 매일 그 메시지를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말들은 사실이 되었지요. 긍정의 말을 할 시간은 언제나 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이런 말도 적어 놓았어요. 나는 나의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번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고 번영하게 합니다. 화장실에 오랫동안 붙여놓았어요. 집이나 직장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신경을 쓰는 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거든요. 저는 여러 장소에 자리를 바꾸어서 앉아있는 걸 좋아해요. 다른 경관을 즐기고 싶어서요. 제 침실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체이스 라운지가 있고 침실 창가에는 생각할 때 앉고 싶은 의자가 있어요. 저는 정원, 주방, 거실, 침실 어느 곳에서나 저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해요. 심지어는 제 일을 도와주는 셸리 씨의 사무실에서 함께 일할 때도 편히 앉을 만한 장소가 있는지 확인한답니다. 미러워크. 미러워크는 아주 중요해요. 그저 몇 초밖에 안 걸려요. 거울을 보면서 안녕 루이스, 좋아 보이는 걸? 정말 재미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자신에게 간단하게 메시지를 꾸준히 말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힘든 시기에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더 많이 칭찬하거나 더 많이 인정하고 더 많이 자신을 지지할수록 우리는 자신과 더 깊고 더 즐거운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어요. 거울은 적이 아니라 동반자이자 친구가 되어야 해요. 당신의 삶에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면 거울을 보며 고마워, 정말 근사한 일이야.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말하고 싶어질 거예요. 만약 당신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거울을 보며 괜찮아. 난 널 사랑해. 이 일도 지나갈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널 사랑해. 영원히 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대신 자신의 말로 스스로를 지지해야만 해요. 우리는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헐뜯고 살아요. 그건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다른 사람의 목소리죠. 이것이 바로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최고 지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우리의 일을 축복하는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 글 속에서 저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좋게 느끼기 위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을 몇 가지 공유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수많은 사람이 직장 문제를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걸 지켜보았죠. 그들은 직장에서 막다른 골목에 있었어요. 지루했고 좌절했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상황이었죠. 어떤 상황이라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건 사랑으로 축복하는 힘이에요. 당신이 어느 직장에 다니든 또는 그곳에 대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사랑으로 그것을 축복하세요. 말 그대로입니다. 애매하고 모호한 방식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대신 난 이 직장을 사랑으로 축복한다 라고 말하세요. 이 말을 크게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장소를 찾으세요. 사랑을 목소리로 내어 말하면 훨씬 큰 힘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직장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축복하세요. 각종 장비들, 가구, 기계, 제품, 고객,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 직업과 관련 있는 모든 것을 축복하세요. 그것은 놀랄 만큼 효과가 있어요. 당신이 직장에 있는 누군가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상황을 바꾸기 위해 당신의 마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효과 좋은 긍정의 말을 소개할게요. 나는 직장 내의 모든 사람들, 땡땡씨를 포함한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그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출근을 하면서 나는 멋진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들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유쾌해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함께 일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이런 말들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바로 멈추고 아냐 안 돼, 아냐. 난 모든 직장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 라고 고쳐서 말하세요. 그들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마다 말이죠. 유독 당신과 부딪히는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요.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보다 그들이 어떤 면에서 괜찮은지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고 나면 관계가 어떻게 향상되는지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저는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목격했어요. 당신은 그저 긍정의 말을 하세요. 나머지 상세한 건 우주가 정리하도록 하면 돼요. 몇 년 전에 조지라는 이름의 고객이 절 찾아왔는데 나이트클럽의 피아니스트였어요. 처음 미팅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저의 새 직장에 마음이 무척 설레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사장이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아주 안 좋다는 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무서워해요. 어떻게든 사장을 피하려 하고 심지어는 사장을 증오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말했죠. 좋아요. 우선 직장에 도착하면 사랑으로 그 건물을 축복하세요. 엘리베이터나 문이 있으면 그것에도 축복을 보내세요. 그 장소 전체를, 그 안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을 사랑으로 축복하고 당신은 사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질 거라고 확신하세요. 나는 사장과 좋은 관계를 맺을 거예요 라고 계속 말하세요. 그리고 퇴근할 때도 모든 것을 사랑으로 축복하세요. 6주쯤 지났을 때 그가 제게 와서 말하더군요. 모두가 놀라고 있어요. 사장이 저를 정말로 좋아해요. 항상 제게 다가와서
이봐 조지, 잘 지내고 있지? 자네는 정말 일을 잘해 라고 말을 걸어요. 심지어 가끔 $20짜리 지폐도 주머니에 넣어줍니다. 다른 직원들 모두 충격을 받았죠. 저한테 계속 물어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요. 보세요. 조지한테는 효과가 정말 좋았던 거예요. 그 사장은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는 아주 심술궂었지만 조지한테만은 친절했어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써가지고 다녀요. 예를 들어보죠. 만약 당신이 현재의 직장을 증오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이 새로운 직장을 옮겨갈 때 그 증오심을 가져갈 위험이 있어요. 아무리 새로운 직장이 좋더라도 곧 그 직장을 싫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현재 당신의 내면에 갖고 있는 감정 또는 생각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은 새로운 장소로 그 감정을 가져갈 거예요. 불만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면 어디를 가든 그 불만을 발견하게 되죠. 오직 당신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당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게 됩니다. 만약 현재의 직장이 정말 싫다면 이런 긍정의 말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나의 직장을 언제나 사랑해요. 나는 최고의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그렇게 한다면 새로운 직장에 다닐 때 당신은 그 직장 생활을 정말로 즐기며 좋아하게 될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 말을 하면 당신은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규칙을 새로 만들고 우주가 같은 식으로 답을 줄 겁니다. 좋은 마음은 좋은 마음을 끌어당기고 삶은 언제나 당신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방법을 찾을 거예요. 당신이 그것을 수용한다면 말이죠. 만약 새로운 직장을 얻고 싶다면 현재의 직장을 축복하는 것에 더하여 나는 지금 이 일을 다음 사람에게 맡기려고 해요. 그는 여기에서 일하는 걸 매우 기뻐할 거예요. 라는 긍정의 말을 하세요. 당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도 당신이 취직한 순간에는 당신에게 이상적인 자리였어요. 이제 당신의 자부심은 커졌고 더 나은 곳으로 갈 준비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런 긍정의 말을 반복하세요. 나는 나의 모든 창조적인 재능과 능력을 활용하게 될 이 직장을 받아들입니다. 이 일은 성취감이 높고 이곳에 매일 출근하는 것이 나에게는 커다란 기쁨입니다. 나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위해 일해요. 내가 일하는 건물은 환하고 밝고 통풍이 잘 되며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새로운 직장은 완벽한 위치에 있고 나의 수입은 충분하며 그것에 깊이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곤란한 문제를 가진 친구들에 대해 듣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고민에 빠진 친구가 되기보다는요. 당신은 당신의 모든 생각으로 인생을 경험하고 있어요. 일단 그것을 깨달으면 당신은 인생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고용주라면 직원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짧지만 기분 좋아지는 글이나 포옹을 원해요. 업무를 잘 처리했을 때는 인정받기를 갈망하고요. 이런 작은 것이 모든 사람을 기분 좋게 하지요. 저는 직원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 직원들이 일을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장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직원들은 겁을 먹거나 화가 나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이 그런 느낌으로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겠어요? 상사나 사장이라면 자신이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직원들을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해야겠어. 이런 생각으로는 그들을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 수 없어요. 그저 직원들이 겁에 질린 채 일하게 될 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해요. 집에 도착할 때 기분이 어떤지, 배우자, 아이들, 룸메이트를 볼 때 무엇을 느끼는지. 오래전에 만났던 한 친구가 생각나네요. 그녀는 늘 나쁜 소식으로 남편을 맞이했어요. 그때 전 그 친구를 보며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했지요. 결혼 생활을 할 때 저는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언제나 포옹과 키스로 반갑게 환영하는 태도로 맞이했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는 남편에게 나쁜 소식부터, 예를 들면 화장실이 고장 났다거나 아이들이 너무 말썽을 부린다는 등의 소식부터 전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는 그런 소식을 전하기 전에 80초 정도는 기다릴 수 있잖아요. 여보, 사랑해요. 오늘 하루 어땠나요? 라는 인사를 먼저 한 후에 나쁜 소식을 전해도 충분합니다. 현관문을 향해 걸어갈 때 해야 할 긍정의 말입니다. 좋은 저녁이에요. 집에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반가워요. 나는 이 집을 사랑해요. 모두 함께 근사한 저녁을 보내요. 가족을 만나게 되어 너무 기대가 커요. 오늘 밤 모두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숙제를 순식간에 해치울 거예요. 저녁 식사는 모두의 입맛에 딱 맞을 거예요. 잠자리에 들 때. 잠자리에 들 때 책을 읽는 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이에요. 전 텔레비전도 많이 보지 않아요. 저에게 텔레비전은 너무 최신식이에요.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자란 세대가 아니거든요. 저는 침대로 가기 전에 종종 명상 음악을 들어요. 어떤 때는 그 음악을 작게 틀어놓고 잠이 들곤 하지요. 보통은 하루를 축복하며 그날 일어난 일이나 제가 성취한 것에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침대에 인사를 하고 잠잘 준비를 하죠. 때로는 마음속으로 그날 일어난 일을 되새겨보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날은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잠들기 전에는 눈을 감고 숨을 몇 번 깊게 쉬어요. 숨을 들이쉬며 삶은 이라고 말하고 숨을 내쉬며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요. 잠들면서 몇 번이고 반복하지요. 삶은 나를 사랑합니다. 삶은 나를 사랑합니다. 삶은 나를 사랑합니다.